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단원인 자취의 방정식 쪽에서 좀 놀아보면서 뭐 좀 유명했었던 자취 두 개를 학습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수직 이등분선. 오케이. 그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가계 이등분선. 오케이. 근데 이 두 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자취들은 우리가 문항을 딱 보고 요 코멘트를 봤을 때 얘가 누구인지 알아챌 방법이 없으므로 빨리빨리 안다며? 알아챌 방법이 없으므로 우리는 3단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3단계의 방식을 따라서 그 자취를 구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뭐 계속 말씀드려서 좀 지겨울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 있을 테니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구하는 점을 x, y라고 둔다. 그리고 두 번째 준식에 대입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쁘게 정리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따라서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예제들을 몇 개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페이지를 맨 마지막 페이지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페이지 전 페이지네. 신체는 없겠구나 이거. 네. 자, 맨 마지막 페이지 전 단계로 한번 와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예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라는 점이 1,1이고 그리고 B라는 점은 5,3입니다. 거기다가 자, 2x 플러스 누구다? y 플러스 1은 제로다 라는 이러한 직선이 있는데 이러한 직선 위의 한 점 P라는 도입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근데 요 직선 위에서 점피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내가 구하는 자취는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자취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얘가 그 문제의 구성은 살짝 바뀌었으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했었던 자취의 방정식은 누구의 자취의 방정식이었어요? 어떤 선분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 구성에 있어서 중점이 이제 무게중심으로 바뀌었을 뿐 크게 차이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복습을 하셨다면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거 잠깐 푸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풀어드리겠지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일단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시면 얘들아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3단계 중에서 1단계가 이거잖아. 내가 자취를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라고 둔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자, x, y라고 두시는 게 일단은 1단계겠네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라는 점의 관용적인 표현을 이제 그래비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G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그냥 G라고 쓸 건데 너네는 뭐 Q라고 쓰든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는 이 점 G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1단계가 끝났으니까 2단계로 진행해야 되겠죠? 우리의 2단계는 뭡니까? 준식에 대입해야 되는데 사실 상위권 문제에서는 이 준식에 대입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아. 왜? 문제에서 식을 대놓고 주는 문제는 하위권 문제란 말이야. 식을 코멘트 안에 숨겨 넣습니다. 그 코멘트는 누구냐면 요 코멘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점 P,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 점 P가 저 직선 위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x, y는 지금 사용했잖아. 그래서 a, b라고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a, b라는 점 P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직선 위를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a, b에 대한 관계식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직선 위에 점 하나 딱 박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액션이 뭐예요? 대입이잖아. 그치? 그래서 A, B를 내가 여기에다가 대입하기로 결심한다면 대놓고 우리가 그냥 뭐를 띄워버린 거예요. 준식을 띄워버렸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준식 띄웠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이런 빈길이 얘는 그냥 x, y니까 저기에다가 대입하고 자시고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대입할 수 있도록 이 무게중심이라는 아이디어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x, y라고 잡았다고 해서 세상 만사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어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정도는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A, B, P의 무게중심의 좌표라면 그 x좌표는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x좌표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3. y좌표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3 해버리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 3분의 x좌표 싹 다 더합시다. 2개 더해봐야 6이니까 a 플러스 6 나오겠네요. 인정? 그리고 자 3분의 y좌표 싹 다 더해버리면 b 플러스 4가 되신다라는 말씀.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쓴 식에 의해서 요 새끼가 x인 거고 요 새끼가 y라는 그 감정적인 부분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 새끼를 지금 저기에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A로 정리해야 대입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의 A만 좀 남기고 싶어요. 요 식에서 A만 남길 수 있다면 양변 3 곱한 다음에 6 넘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예요? 3x-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변 3 곱한 다음에 4 넘기겠습니다. 3y-4가 되시는 거니까 이제 2스텝은 끝난 거야. 그치?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잖아. 갑니다. 대입해버리면 2, 3x-6에다가 그리고 b 자리에는 그대로 3y-4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누구까지 붙여주시면 플러스 1까지 붙여주시면 얘가 바로 2단계를 마무리하는 준식에 대입한다 의 식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좀 안 이쁘니까 이 두 개 정리합시다. 자 6x에다가 플러스 3y에다가 상수항만 보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그리고 마이너스 15까지 딱 쳐버리면 야 요렇게 정답을 쓰는 건 좀 개념이 없는 인간이고 6, 3, 그리고 15요. 그치? 3, 5, 6 약분 가능하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라고 써주시면 저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이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은 무슨 선이었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이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 어때요? 괜찮아? 그치? 지난 시간에 썼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랑 풀이 과정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거기 안에 쳐들어가 있는 요소만 무게중심으로 바뀐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연습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쫀다. 이런 거는 좀 보기 흉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하면서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는 뭐 나왔다고 하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 보이죠? 자, 요 예제 봅시다. 보면 y는 mx 그리고 플러스 m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네. 자, 그러면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만났다면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반드시 관찰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누구랑 누구?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오케이. 그럼 기울기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의 기울기라는 놈은 m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 그치? 기울기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도 m 있고 여기에도 m 있다라는 생각인 거니까 이러한 직선의 표준형을 나는 m으로 쓱 묶어서 x 플러스 1로 묶고 y까지 넘겨서 1-y로 정리할 수 있다면 y가 원래 있었던 좌변이 얼마로 변합니까? 0으로 변하잖아요. 맞죠? 즉 직선의 무슨 형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근데 또 심심한 남자인 너희들의 선생이 아무 이유 없어요. x자리에는 마이너스, y자리에는 1 대입해보기로 합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자리에는 1 대입한다면 얘들아 이 점의 좌표를 요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m의 값에 상관없이 즉 기울기에 상관없이 항상 얼마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0이 되잖아. 그치? m의 값에 상관없이 즉 기울기에 상관없이 저 직선은 지나는 한 점을 몇 콤마 몇으로 하는 직선이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1,1로 하는 직선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우리가 추적에 성공했다면 자, 문제를 전체 다 읽어보죠. 저 직선이 그림의 사각형과 만나는 m값의 범위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다른 여타의 예제와는 다르게 그림까지 그려드렸잖아. 자, x축, y축 한번 볼게요. 자, 얘가 x축, y축인데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해서 여기부터 가네. 샤랄랄라. 요렇게 생겨먹은 이 사각형과 자 만나는 m값의 범위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면 그리고 여기는 또 2네요. 그리고 여기 위는 3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사다리꼴인가요? 요렇게 생겨먹은 이 사다리꼴에 대해서 이 파란색 사각형과 만나도록 직선을 좀 디자인해봐. 만나는 n값의 범위를 좀 구해봐 라는 거니까 그 직선의 구성 요소를 알았다면 그래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은 한 대략적으로 이쯤 서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직선은 저 점을 지나지만 기울기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치? 요 점만 지나기만 한다면 기울기는 어떻게 그려도 좋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야,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사각형과 만나는 직선 하나만 머릿속으로 얼른 그려보세요. 쭉 그냥 그으면 되잖아. 만나도록. 어떻게 그으면 돼? 요렇게 그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대놓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놈들 구하는 건데 이런 놈들이 하나 두 개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존나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는 m값의 n값이 얼마냐라고 묻지 않고 n값의 범위를 물어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범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포커스합니까? 경계. 그치?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휙 만나면 계속 만남 이러다가 내가 약간 삔또가 나가가지고 휙 날려버리면 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안 만나는 상황이 대충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만난다고? 이때까지 만나는구나. 요 점을 지날 때까지 만난다. 동일되는 부분입니까? 오케이? 그럼 그리고 내가 우측으로 이렇게 휙 넘겨가지고 이 새끼가 계속 만나다가 내가 삔또가 나가지고 확 해보면 안 만나는 순간도 생기잖아. 그치? 그럼 언제까지 만난다고? 어떤 점을 지날 때까지 만난다고? 요 점을 지날 때까지 만난다는 이야기가 되시겠네요. 오케이.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린 요 노란색 직선들이 바로 그 부등식으로 나올 해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계부터 먼저 구해보시죠. 자, 경계는 어렵지 않아. 얘들아, 요 점의 좌표 초심자니까 써드릴게. 마이너스 1,1이지. 그치? 그리고 요 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래요? 마이너스 2,2잖아. 맞지? 그러면 요 새끼 x의 변화량은 1이고 y의 변화량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새끼의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인정? 자, 그리고 요 놈은 요 점에서 요 점 같다고 쳐보자. 요거는 그냥 1,2죠. 맞죠? 그러면 x의 변화량 얼마예요?
x의 변화랑 2에다가 y의 변화랑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때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2분의 1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경계는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멍청하게 오답률이 높은 이유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님들, 요 새끼 결국엔 우리의 m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다 라고 쓰시면 문제 잘 풀어놓고도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그 경계에 대한 경계값을 마이너스 1과 2분의 1로 구해놓고선 그냥 아무런 생각과 판단 없이 그냥 모순값으로 써버렸어. 사이값으로 써버렸잖아. 맞지? 근데 얘는 그 경계값을 구했을 뿐이지 저 경계에 대한 사이값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바깥값인지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빠져있잖아. 그치? 이 문제의 정답은 누구냐면 바깥값이에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m은 2분의 1보다 커야 합니다. 얘가 정답이 되는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야, 지금 현재 이 직선이 경계인 순간에 얘까지 딱 만나는 거지. 얘보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도 조금만 완만해져도 직선과 사각형은 만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만나려면 이 노란색 직선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가팔라야 된다고. 오케이? 기울기가 양수인 순간에 가팔라진다. 무슨 소리야? 2분의 1보다 기울기가 어떤 놈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큰 놈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치? 즉 우리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순간보다는 기울기가 어떠셔야 한다? 크셔야 한다는 이야기. 아시겠어? 그러면 요때는 얘보다 완만해지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새끼가 조금 가팔라져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음수 쪽에서 숫자가 커진다. 작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바깥값으로서의 정답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런 그림 잘 그려놓고 저 정답 메모까지 해두시고 원의 방정식으로 넘어갑시다. 메모 잘 해두세요. 나중에 돌아야 돼. 걸려. 아니 내가 원래 보통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를 봤는데 위인 거야. 갑자기 두고 왔네. 근데 여기 왜 거기다 자, 메모 다 했으니까 자, 오늘 받은 프린트 삼각형의 오심 프린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같이 했었던 직선의 방정 스토리는 끝났고 이제 그놈의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같이 할 차례인데 당연히 그 삼각형의 원의 방정식을 하기에 삼각형의 원의 방정식이란다. 원의 방정식을 하기에 앞서서 그 삼각형의 오심 정도는 그 정의로서 알아두셔야 그 원방 문제에서 나오게 될 예제들의 대처가 가능하므로 자, 먼저 삼각형의 오심 알려드리도록 하죠.
삼각형의 오심입니다. 자, 오심이 뭐냐면 뭐 심판이 심판을 잘못 봤다 이게 아니고 삼각형에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5개의 대표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삼각형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점이 첫 번째로 잡혀 있는 누굽니까? 무게중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부터 시작해서 오심의 종류를 열거해 보자면 첫 번째는 무게중심, 두 번째가 무슨 심이냐면 내심. 오케이? 이 내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내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삼각형의 내저번의 중심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내심과 더불어 누구도 있냐면 외심도 있어요. 외심. 자, 외심은 당연히 누구겠니? 외저번의 중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누구도 있냐면 수심도 있거든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수심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뭡니까? 세, 수선의 교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5번째 누구 있냐면 방심이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 오케이? 그게 방심. 그래서 저 5개의 점을 우리는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삼각형의 오심 정도는 어떤 표현이 나왔어도 문제화되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는 한데 정의 정도는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금 내가 얘기한 건 그냥 뜻인 거야. 그냥 뜻.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다가 거기 딱 찍으면 삼각형이 기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 뭡니까? 중선의 2대1 내분점입니다. 오케이? 이 정의가 안 살아있다? 도요일방정식 안 한 겁니다. 아시겠어? 삼각형의 무게중심 누구라고? 중선의 2대1 내분점이라고. 오케이? 강조 많이 했지? 그리고 방금도 구했잖아. 이 중선의 2대1 내분점인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되게 어렵잖아. x좌표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y좌표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외심부터 한번 볼게요. 이 외심의 정의는 뭐 딱히 뭐가 없고 이 외심이라는 새끼는 외저번의 중심이거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외저번을 일단 들고 있는 거잖아. 그래, 어떤 삼각형이든 좋아. 삼각형 ABC의 외저번 한번 그려볼게요. 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쥐어같이 생긴 삼각형 ABC의 외저번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 외저번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외심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좌표 평면에 나와 있을 때 요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존나 쉽거든요. 어떻게 가면 돼? 야, 이게 원의 중심이래. 우리가 오늘 원의 방정식을 하기는 할 건데 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원은 요렇게 점과 점을 이었을 때도 원의 무슨 지름이라고 불러요? 반지름. 그치? 그리고 너도 반지름이고 너도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래서 외심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어떤 상황입니까? 동일한 상황입니다. 맞지? 그래서 이 외심을 한글 말고 그냥 알파벳 O라고 써버린다면 그래, 우리의 O라는 놈부터 A까지, O라는 놈부터 B까지, O라는 놈부터 C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대동단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뭔 말이지 되니? 그러면 야, 지금 내가 구하는 건 외심의 좌표 아니냐? 이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놔뒀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는 거 지금 몇 개? 2개. 그치? 그리고 식도 요거 하나라고 해서 2개로 연립해서 구하시면 외심의 좌표 구할 수 있다. 인정? 오케이? 그래서 외심의 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거기 써놨습니다. 뭐야? 외저번의 중심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가지고 내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내심으로 가버리면 선생님 내심이라는 녀석은 그렇다면 내저번의 중심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내심이 내저번의 중심이긴 한데 얘를 외심 같은 경우에는 외저번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어렵지도 않고. 그치? 좀 귀찮기만 하지만 자, 근데 내심은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좌표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좌표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심이라는 놈은 내저번의 중심인 걸 알고 있지만 정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심의 정의 걷다가 써놨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자, 일단 쓸게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내심이라는 녀석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요 그림 지우고 어떤 삼각형의 내심을 구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한다면 님들 뭐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삼각형을 A, B, C라고 얘기했을 때 야, 각 B를 2등분하는 2등분 선이 있겠지. 인정? 그래서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A라는 각도를 2등분하는 선도 좀 존재하겠지. 이 각도를 X랑 X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서 근 2등분선의 교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날라오는 건 씨브랄! 여기에서 날라오는 건 당연히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고 요 새끼는 뭐 중학교 때 다 증명도 하죠. 요 점이 바로 내 저번에 무슨 심이 되겠다? 중심이 되겠다. 뭔 말인지 되니?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구장창했었던 게 뭐 구하기야? 각의 이등분선 구하기지. 그치? 만약에 내심을 구할 일이 생긴다면 요 각의 이등분선과 요 각의 이등분선 둘 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쓴 뒤 두 개의 뭐 구해버리면 돼? 교점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과정이 좀 어때? 귀찮지, 그치? 하나 구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이 내심 구하려면 최소한 몇 개는 구해야 돼? 두 개는 구해야 되잖아, 그치?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제가 예제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요렇게까지 둘 다 구하라는 문제는 잘 없어. 요 삼각형을 이쁜 걸 주면서 직접 하나 정도만 구하게 만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의 내심의 정의는 앞으로 뭐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새끼가 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내저번이 씨발 몰라. 뭐 이렇게 내저번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내저번의 중심이 여기라는 사실.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내심도 됐고. 자, 그럼 수심은 뭐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가 아니라고. 수심은 뭐라고? 세 수직선의 교점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야 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세 수선의 교점이려면 님들 요 꼭지각에서 대변에다가 수선 하나 빵 내리고 그리고 요 꼭지각에서 대변에다가 수선 요렇게 빵 내릴 수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돼? 그러면 이거 중학교 때 증명도 하는 거라고. 요 꼭지각에서 그 대변에 내린 수선은 반드시 요 점을 지나게 되며 저 점을 세 수선의 교점이라고 해서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고? 수심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요 수심을 구하는 방법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한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이 수심을 구하는 방법 역시 이거 무슨 선? 수직선. 그리고 이거 무슨 선? 수직선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선분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면 그것도 한자잖아. 이 첫 번째 요렇게 생겨먹은 수선의 방정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차피 삼각형 A, B, C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B라는 점 들고 있고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치? 왜? 선분 AC와 서로 모인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수직인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모 이용해 버리면 게임 끝.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도만 구해서 교점 구해버리시면 수심 역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오심의 디자인 맞추기 위해서 제가 방심까지 써놓기는 했는데 방심은 요 동네에서는 시험 문제화되어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방심은 얘랑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내심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럼 얘는 세 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간단하게 외각이라는 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이렇게 연장선끼리 만드는 외각이 이런 새끼를 외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연장선 그었을 때 뭐 요런 놈들을 전부 다 무슨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외곽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방심이라는 것은 너를 이등분하는 직선 그리고 너를 이등분하는 직선 요렇게 만나는 요 점을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고? 방심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근데 혹여라도 만분의 하나의 확률로 방심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도 못 구하는 건 아니야. 왜? 우리는 어떤 각의 이등분선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2개 구해놓고 못 때리기만 하면 교점 때리기만 하면 누가 출현하게 되겠다. 방심이 출현하게 되겠다. 문제화되어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으니 그냥 이런 정도의 그림만 거기다가 그려두시죠. 희진아 요즘 피곤해? 요즘 피곤해? 요즘 뭐해 밤에? 나도 같이 하게 재밌는 게 있으면.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홍태희 너 내가 계속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거 뭐야 이게? 뭔데? 흥 뭐 이런 거야? 하지마. 추워서 괜찮아. 원래 인생은 추운 거야. 오케이? 인생은 원래 혼자 갔다가 혼자 오는 거예요. 자 이러지 마세요. 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본인의 뭐 본인이 화났다라는 걸 표현하는 제스처인가? 하지마. 잠이 올 뿐입니다. 자 졸지 마시고 자 요거 방식 그냥 그려두세요. 거기에다가 기왕이면. 여러분도 그리라면 못 그리죠. 방식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날릴 수도 있어요. 자, 다 그렸으면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수심의 좌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 쪽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의 좌표 한번 구해주세요. 점의 좌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 ABC의 수심의 좌표 한번 구해 보시죠. 오늘 709호에서 해. 거기 차 안 나와. 그리고 그 목사실에 내가 시험 문제 목사해놨거든. 2019년도 효원고등학교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거 애들 보면 이거 제고 풀려.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심. 세 수선의 교점이 바로 수심인데 뭐 사실 수직선을 3개까지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2개 정도만 구해서 교점 구하면 어차피 걔가 수심이니까. 그래, 점의 좌표가 좀 쉬웠으면 좋겠어. 그래, A에서 떨군 수선과 B에서 떨군 수선 얘네 2개의 교점을 수심이라 하고 요 수심의 좌표를 구하러 갈 거야. 어차피 여기서 떨군 수선이 여기를 지나게 된다는 건 중학교 때 이미 증명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2개만 자 구해보도록 하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항상 우리가 2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기울기가 얼마인지, 지나는 점은 누군지. 오케이? 근데 요 빨간색을 구할 때 지나는 한 점은 고민 때릴 게 없잖아요. 그치? 요 0,0을 지난다라는 것이고 이 빨간색은 직선 BC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BC의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X좌표의 차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Y좌표의 차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아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 BC의 기울기가 현재 2분의 1인 상태지. 그치? 그러면 요 직선은 2분의 1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놈이므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놈이므로 저 직선의 기울기를 얼른 얼마로 잡을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직선은 누구라고 보셔도 괜찮겠다. Y는 마이너스 2x. 자, 그래서 저 첫 번째 수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써보시죠. 요렇게 생겨먹은 자 수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지나는 한 점은 얘로 하지 뭐. 오케이? 그리고 요 점을 지나면서 직선 AC랑 서로 수직이므로 자 기울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구하면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 아니냐? 그치? 그래서 직선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랑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놈이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오는 놈이니까 요 놈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놈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거예요? 2분의 3인 놈이죠. 자, 그래서 너의 기울기가 2분의 3인데 지나는 한 점은 또 너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끼리 빼주시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뭐 해주시기만 하면 빼주시기만 하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이고 이제 얘와 얘의 무슨 점만 조사해 주시면 교점만 조사해 주시면 수심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그런 디자인. 오케이? 그래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만한 녀석은 아니나 조금 귀찮기는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열림은 알아서 해보시면 되니까 자, 요 수심의 수심의 좌표 요렇게 구한다는 사실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2번 타자는 누구냐면 내심이거든요. 내심. 자 내심의 좌표. 삼각형의 내심을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는 수심의 좌표랑 그 컨셉이 거의 비슷해. 그치? 근데 수심에서는 수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됐지만 내심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기는 해. 그치? 그래서 이 내심의 좌표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거면 일단 문제부터 먼저 쓸게요. 자, B가 5,0 그리고 C가 3,4 요렇게 디자인된 삼각형 ABC를 줍니다. 요렇게 디자인된 삼각형 ABC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었던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었습니까? 그냥 삼각형이었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근데 얘가 만약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삼각형이었다면 아까처럼 의미를 안 들고 있는 즉 이름 붙일 수 없는 삼각형 ABC였다면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삼각형이라면 각 B의 이등분선 쓰고 A의 이등분선 써서 얘네 두 개의 교점의 좌표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만만치 않다고. 오케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의 내심을 물어볼 거면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이쁜 삼각형을 줘요. 대표적으로 이쁜 삼각형 누구 있습니까? 정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아니면 직각삼각형. 요렇게 생겨먹은 놈들이 나오니까 굳이
일일이 전부 다 각의 이등분선을 두 번씩이나 안 써도 내심을 구할 수 있게 문제에서 디자인을 해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삼각형 ABC의 내심의 좌표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삼각형 ABC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삼각형인지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봐볼게. 그러면 얘 0,0에다가 5,0이니까 둘 다 X축 위에 있는 거네. 그래, X축 요렇게 긋고 0,0이니까 Y축도 기분이다. 그려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점 A인 거.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점 B라는 놈은 5,0이니까 한 이쯤에다가 잡아주자. 됐어? 그럼 여기가 5겠고 여기가 0인데. 자, 우리의 3,4라는 건 한 이쯤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C라는 점인 건데 삼각형은 현재 스코어 호도도도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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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까지 왔어도 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는 잘 모르겠지요. 그죠? 근데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겨먹은 삼각형 AB의 변 AB는 길이가 얼마야? 5잖아. 그치? 그리고 얘 지금 0,0 아닙니까? 0,0부터 3,4까지의 거리는 야, x좌표의 차이 3이고 y좌표의 차이 4잖아. 그치? 그러면 요 빗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 길이도 5고 이 길이도 5네. 저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었네? 최소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맞지? 근데 얘가 정삼각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요 색이 5,0 해서 자, 한번 구해보자. x좌표의 차이 2니까 4죠. 그리고 y좌표의 차이 4니까 16이죠. 요따가 루트 씌우면 일단 너는 뭐야? 루트 20이네? 5 아니잖아. 그치? 절대로 정삼각형은 아니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느낌 살려서 그림을 다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저 삼각형은 여기 길이가 5니까 자, BC까지의 길이가 5인 걸로 뭐 한 요 정도 해서 여기를 C라고 합시다. 괜찮아? 이 점의 좌표가 3,3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면 얘들아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안 만들어진 사람은 받아 적어.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곱비리 때 도형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려야 하는 보조선은 크게 나누면 점하고 점 있으면 이어본다. 점하고 직선이 있으면 수선을 내려본다. 내가 관찰하는 점을 지나고 축과 평행한 평행선을 그어본다. 토탈 3가지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냐면 높이라는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일견 생각해보면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에서 높이라는 보조선이 필요한 이유가 정말 수백 개는 있어요. 왜? 일단 두 번째, 내가 너네들한테 설파한 보조선의 원칙에 따라서 야, 내가 그 보조선을 요 꼭지점에서 요렇게 대변에다가 요렇게 내린다면 결국에는 수선 때린 거 아니야. 맞지? 뭐 한 거야? 입원한 거야. 점이 있고 직선이 있으니까 뭐 내려본 거야? 수선 내려본 거야. 오케이? 왜? 야,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대변을 내린 수선은 그 대변을 몇 등분하니까? 2등분합니다. 됐니? 그래서 요런 정보도 있고 뭐 점과 직선이 있으면 수선 내려봐도 있고 반드시 내려봐야 된다. 그럼 2등분하니까 요 점의 좌표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요 점의 좌표 너랑 너의 무슨 점이 확실함? 중점. 오케이? 그래서 얘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겠습니다. 4, 얘네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겠습니다. 2가 되시는 게 맞네요. 오케이? 그러면 야, 분명히 우리의 내심이라는 놈의 정의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표점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요 내각의 이등분선 중 하나를 굳이 내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으로 안 구했지만 구할 수 있다지. 그치? 요 이등분선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 지나는 직선이고 또 저기에서 세 내각의 이등분선에 뭐 요렇게 생겨먹은 자 이등분선이 요렇게 있었다라고 칠게. 요렇게 있었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심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현재 여기가 내심이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일단 원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샤랄랄랄라. 이렇게 생겨먹은 내저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내저번이 있는데 이 내저번의 중심이 지금 너인 거지. 그치? 그럼 잘 들어. 집중해서 들어. 집중해서 들어. 야, 지금 요 새끼가 원의 뭐처럼 보이냐? 반지름처럼 보이지. 그치? 그리고 요렇게 생긴 얘가 어떤 원에 접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이어버리면 너도 수직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원의 반지름으로서 어떤이 자명한? 일치함이 자명한. 맞지? 그래서 심심하니까 일단 요 각의 이등분선 첫 번째 것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0,0 지납니다. 기울기는 x의 변화량 4, y의 변화량 2니까 기울기 얼마짜리? 2분의 1짜리. 그래서 y는 2분의 1 x예요. 자, 그리고 이 내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이 내심의 좌표를 내가 숫자 뚱뚱해지는 게 싫잖아. 내가 요 새끼의 점의 좌표를 a, 2분의 1a라고 잡으면 이쪽에서 분수 나오니까 조금 역겹지. 그치? 그래서 그냥 저 내심의 x좌표를 2a라고 한번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가 2a라면 y좌표는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a가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내가 뭐 하려고 하냐면 야, 봐봐. 요렇게 내심부터 요 대변 그리고 내심부터 요 대변은 저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전부 다 대동단결한 거 보여요? 그러면 님들 요 선분의 길이는 요 점의 좌표 x좌표와 y좌표 중 높이에 해당되는 얼마가 됩니까? a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a인 거니까 우리의 내저번의 반지름은 a인 거고 그 내저번이 반지름이 a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a인 거지. 즉 문제 푸는 식입니다. 이 a,a라는 내심부터 4,2라는 저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문제 푸는 식이에요. 그래서 x좌표의 차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2a-4의 제곱. 그리고 y좌표의 차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a-2의 제곱.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너 새끼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되냐? 그럼 루트 달고 있으면 조금 역겹다 보니까 양변 제곱 들어갈게요. 2a-4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은 a제곱이니까 님들 우리의 a 값은 어찌됐건 간에 너를 아직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얘 풀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치? 그럼 a 값 2개 나오니까 그 a 값 중에 요거까지 여기가 지금 4지. 그지? 여기가 지금 4니까 우리의 a는 요 4보다 작은 놈 골라주시면 그 놈이 바로 정답이 될 거라는 점. 2차 방정식은 알아서 풀어보세요. 뭐 그 내용식 때려야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연산은 여기까지. 내심의 좌표 구하는 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풀이 방법을 일단 한번 보여드렸지만 알아. 빡빡하지? 힘들지? 그치? 이거 스스로 풀려고 하면 못 풀 수도 있겠으나 일단 풀어드렸으니까 복습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메모합니다.
자, 메모 다 했다면 거기에다가 공간 좀 제가 많이 비워뒀죠? 자, 요거 비교 분석해서 하나 알아둘게요. 요쪽 지워도 괜찮아요? 지워도 괜찮아? 채연이랑 태희 아직 안 됐어? 다 했어요. 다 했어? 지워도 되지? 자, 거기에다가 하나만 메모해둘게. 요 내심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를 쓰는 것도 제가 예제로 보여드릴 예정이나 내신 때 보여드릴게. 뭐냐면 요 놈은 상식 중의 상식으로서 내저번의 반지름 R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내저번의 반지름은 이거 중학교 때 다 하는 거야. 자, 보시면 요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 있어.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어.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고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요 새끼한테 지금 내저번이 있는 거고 이 내저번, 이 증명은 중학교 때 다 하는 거니까 굳이 증명은 하지 않을게. 요 상태에서 요 내심부터 대변까지 이르는 요 수선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인 거잖아. 맞지? 저 반지름 누구냐면 요렇게 기억하세요.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이게 삼각형의 내저번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세변 길이의 합과 반지름이랑 곱한 놈에다가 절반 때리면 넓이가 된다. 결국엔 그 요소 중에 필요한 놈은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 알고 세변의 길이 알면 누구도 구할 수 있다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고. One more time. 삼각형의 넓이도 알고 세변 길이 알면 모두 구할 수 있다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 야, 이 길이 다 알지? 그리고 넓이도 구할 수 있지.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게 5고 이거 3,4니까 요 새끼 결국엔 이 새끼의 넓이라는 거 밑변 5에다가 높이 요만큼 얼마야? 요 점에 y좌표니까 4지. 그치? 밑변 5 높이 4 넓이 얼마? 12. 됐어? 그러면 이 10이라는 넓이는 반드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그리고 누구? 세변 길이의 누구? 합. 오케이? 그래서 5 더하기 5루트 얼마? 2. 뭐야 5루트란다. 그냥 루트 20이라고 하지. 됐니? 그래서 요 새끼 2분의 1과 같이 좌측으로 넘기기만 하면 뭐 나온다고? 반지름 나온다고. 오케이? 반지름 알면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여기에서 내가 반지름을 뭐라고 더 쓸 뿐이니까 A라고 더 쓸 뿐이니까 A 값 구해버리면 모두 나온다. 내저번의 중심도 나온다.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삼각함수도 하고 뭐 띠리빠빠 엄청 많이 하는데 자주 쓰이는 공식이니까 요놈은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나중에 외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저 문제의 정답은 아까 적어드렸던 2차 방정식 풀면 근해 공식 때려야 된다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 이거 A 구해봐야 요 새끼 좌측으로 날리면 루트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루트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A 값은 근해 공식이래. 오케이? 숫자가 좀 더러운 문제예요. 정석 문제라서. 자, 메모 다 했습니까? 좀 시간 필요해요? 30초 더 드릴게요. 얼른 하세요. 왼쪽에 뭐가 웃겨?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의 방정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얘도 아주 유명한 자취의 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자취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봤었던 자취는 싹 다 무슨 선이었니? 직선이었지. 그치? 근데 그 자취가 곡선일 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놈이 사실 그 정의가 뭐냐면 얘들아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식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도형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원 모양. 원 모양이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원 모양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동글뱅이로 생겨먹었잖아. 오케이? 얘가 원인데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쓸 거라고? 식으로 쓸 거라고. 그 방법은 역시 이거야. 얘들아, 원 위를 타고 도는 동점 P가 있어요. 우리의 점P는 아직 우리가 2022년도에 같이 수학을 하기 때문에 모션 칠판이 아니잖아. 그치? P가 움직이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P가 현재 돌고 있다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시다. 오케이? 이게 마치 달처럼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즉, 점 P가 돌아가면서 그리는 자취가 누구인 거야? 원인 거야. 그치? 그럼 점 P의 규칙은 항상 이렇습니다. 야! 우리가 중비리 때 원을 잠깐 배워봤지만 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을 대표하는 대표점 누굽니까? 당연히 뭐 얘가 중요해? 뭐 얘가 중요해? 얘가 중요하냐? 원에서 제일 중요한 점 무슨 점이에요? 중심이잖아. 그치? 오케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왕점을 찍어줍시다. 오케이? 얘를 우리가 원에 뭐라고 불렀었고 중심이라고 불렀었고 그치? 야, 이 중심에서 점P의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내가 점과 점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볼게. 점하고 점 있으면 이어보고 길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원이다 보니까 길이에 대한 고민이 크게 필요 없어. 야, 중심과 원 위에 한 점 연결했어.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반지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오케이? 아니다, 한글로 가자. 반지름. 그럼 요 새끼는 중심. 뭔 말인지 인정해?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얘들아 점 P가 돌아간다니까 현재? 너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 너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의 점 P가 잠깐 기다려. 그래서 움직여서 한 여기까지 왔거든? 여기까지 왔는데 얘 두 개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너네 쟤를 뭐라고 부를 거야? 반지름이라고 부를 거잖아. 그치? 책! 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추적하고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가 직선과 마찬가지로 두 개예요. 비교해서 알아보죠. 직선은 누구랑 누구를 추적한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점. 오케이? 그러면 원에서는 결국엔 두 개야. 원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추적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누구겠니? 중심과 누구? 반지름. 오케이? 그래서 원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는 저 두 개입니다. 뭐? 중심과 반지름. 오케이? 근데 방금 이 원이라는 놈은 분명히 곡선이고 이 곡선 역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씨발 족밥 이랬는데 정의를 말하면 조금 빡빡해져요. 원이라는 놈은 뭐냐면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자취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뭐야? 이 중심으로부터 요 점P까지의 거리나 요 중심으로부터 요 점P까지의 거리나 아니면 이 중심으로부터 P가 한 이쯤 있었을 때의 거리나 다 대동단결이지. 그치? 다 대동단결한 그 일정한 거리가 우리가 부르는 방법이 뭐였을 뿐? 반지름이었을 뿐. 뭔 말인지 되겠냐?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점 P가 그리는 자취가 원이라 그랬으니까 만들어보지 뭐. 자, 얘가 움직이니까 x, y. 중심이 누군지 모르니까 난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둘래. 오케이? 그러면 항상 원이라는 놈은 요 중심부터 점 P까지의 거리가 일정하다며. 걔가 누구라며? 반지름이라며. 아시겠음? 그렇다면 요 놈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때려서 루트 x좌표의 차이 얼마입니까? x-a 제곱. y좌표의 차이 누굽니까? y-b의 제곱. 오케이? 어색할 게 없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이놈이 누구다? 반지름이다. 한글로 쓰기 좀 그러니까 반지름. 주로 어떤 문자 이용해서 표현해요? R. 됐어? 근데 이 식에 루트가 달려있으면 약간 족같다고 생각하거든, 수학하는 사람들은. 양변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겁니다. 오케이? 양변 제곱해서 루트 날리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누구인 거야? r 제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얘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셔야 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어? 근데 얘가 원의 방정식인데 그렇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가 아닌 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딱 몇 가지? 두 가지. 누구랑 누구?
중심과 반지름. 이 원의 방정식에서 그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케이? 찾을 수 있는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 야, 저 그림에서 내가 애초에 식 만들 때 중심의 좌표를 몇 코마 몇이라고 놨었죠? A, B라고 놨었습니다. 그쵸? K 어디 있습니까? 여기랑 여기에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요러한 원방에서 X에서 빼져 있는 너, Y에서 빼져 있는 놈이 각각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라는 사실. 그치? 얘를 보고 뭐를 찾으셔야 된다? 이게 중심의 좌표고 그 중심의 좌표가 몇 코마 몇인 거야? A, B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초심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야, 얘를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이코패스예요. 반지름은 R이잖아. 그치? 근데 루트 없애려고 이 반지름을 뭐 하면서 넘어왔어? 제곱하면서 넘어왔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심자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나도 사실 수업하다가 가끔 실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한다고. 그래서 우변에 박혀있는 이 상수를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요렇게 나와 있어. 요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1,2다. 괜찮아? 그리고 우리의 반지름은 9다. 사이코패스야. 오케이? 반지름 얼마? 3이야. 아시겠어? 그러면 자주 나오는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야. 선생님, 요 새끼는 x에 빼져 있는 놈이 없는데요. 야! 요 새끼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원은 그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0,0이고 우리의 반지름은 얼마인 놈이구나? 1인 놈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원의 방정식을 난생 처음 한번 배워본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원의 방정식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원의 방정식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원의 정의를 기억합니다. 원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요 병신이에요. 원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입니다. 한 번 더. 원은 누구라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다 일정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일정하잖아. 그치? 그래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치 원.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을 뿐?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 됐나요? 자, 그래서 원방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까먹으시면 조금 섭섭합니다. 얘가 원방이었고, 자, 계속 갑시다. 직선과 그 구조가 비슷비슷해. 리듬이 비슷하니까 그냥 들어봐. 보시면 얘들아, 우리가 방금 원방으로 배웠었던 놈의 형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꼴이었잖아. 맞지? 근데 요렇게 생겨먹은 원이 형태가 무조건 요렇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말만 따라서 이걸 원방이라고 너네가 안 배웠어. 그래? 그냥 r제곱 말고 여기다가 내가 9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너네가 희진아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자꾸 고개가 이쪽으로 가니까 졸리는 거야. 칠판을 봐. 고개 떨구지 마. 앞으로 고개 이렇게 떨구고 있잖아. 내 뒤에 가지고 뒤통수를 갈겨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실제로 내가 예전 가르치던 인간들은 계속 이러고 있는 인간이 있길래 뒤통수를 이렇게 갈기면 얘가 이렇게 돼요. 조심하십시오. 자, 이거 내가 원방이라고 안 가르치고 안 배웠을 때 너네가 얘를 딱 보는 마인드를 보자. 이거 그냥 뭐야?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얘 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다만 x에 대한 2차식과 y에 대한 2차식이 어떤 형태로 이쁘게 묶여 있는 거야? 완전 제곱식.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결국엔 완전 제곱식 두 개의 합골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놈을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이름 붙였을 뿐?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그 원의 방정식이 무조건 시험에서는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지는 않아.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후보는 누구겠니? 얘 이쁘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놓은 거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나쁜 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 제곱식 형태를 뭐해서 줄 수도 있겠어? 전개해서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를 전개해봐야 x제곱 탁 튀어나오는 거고 1차항 튀어나오겠지. 그치? 그럼 1차항인데 뭐 그 1차항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 마이너스 2ax. 그치? 근데 좀 안 예쁘니까 의미만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쓰자. 괜찮아? 그리고 자, 요 새끼 전개하면 y제곱도 튀어나오는 거 맞지? 그치? y에 대한 1차항도 튀어나오는데 의미만 살리기 위해서 by라고 쓸게. 됐어? 그리고 선행 상수항은요. 야, 여기에서 나오는 상수 a제곱, 여기에서 나오는 상수 b제곱, 여기에 이미 있는 반지름인 상수 r제곱. 오케이? 다 묶어서 그냥 3개 쓰는 것보다 상수다 라고 해서 c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얘가 그냥 단순하게 뭐 한 놈이다? 저 완전 제곱식을 전개한 놈이다.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까지 좌측으로 넘겨서 우변에는 지금 빵만 남아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오케이? 그럼 얘들아 봐봐. 직선이랑 거의 구조가 비슷해. 우리가 우리의 직선을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y까지 넘겨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직선의 무슨 형이라고 불렀어요? 일반형. 얘는 직선의 무슨 형이라고 불렀어요? 표준형. 그치? 근데 직선의 구성 요소는 누구라며?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라며. 여기에선 다 보이지? 기울기 2, 지나는 한 점 0,1. 근데 여기에선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구성 요소가 안 보이는 형태, 얘가 원의 일반형. 그리고 그 구성 요소가 화끈하게 보이는 형태, 저게 원의 무슨 형? 표준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만 탁 나와 있다라고 보자. 일반형만 탁 나오는 문제도 더럽게 많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일반형에서는 기울기가 안 보이니까 얼른 뭐로 바꿨었어? 표준형으로 바꿨었잖아. 그치? 어렵지 않아. 혹 넘겨가지고 기울기 얼마다? 2. 지난 한 점 0,1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치? 구성 요소가 보이려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표준형으로 가는 방법 어렵지 않아. 얘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만 남아있다면 요 새끼를 표준형으로 돌리는 방법. 중학교 때 뒤지게 많이 했었던 완전 제곱식으로의 표현형.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자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한 표현을 배워왔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영역이에요. 자, 하나하나씩 정복해 볼게. 간다. 시험 문제는 요런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하나 주고 요런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하나 주고 야! 저 새끼가 원이 될 조건을 한번 찾아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원이 될 조건입니다. 첫 번째. 얘들 말을 잘 들어. 일일이 다 쓸 수 없으니까. XY에 대한 1차식 무슨 선입니까? 직선이지. 그치? 그러면 어떤 요 식을 만났을 때 얘는 X에 대해서 2차 항과 Y에 대해서 2차 항이 동시에 등장한 식이지. 그치? 그러면 어떤 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조건을 첫 번째로 뭐로 한다? X, Y에 대한 2차 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즉! 원이 되기 위해선 X의 2차항과 Y의 2차항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XY에 대한 2차 식이기만 하면 무조건 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원이라는 건 내가 문제를 지금 직접 자취의 방정식부터 싹 다 구해봤잖아. 그치?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X제곱 앞과 Y제곱 앞에 뭐가 붙을 수가 아예 없다고. 오케이? 근데 이럴 수는 있거든. 이럴 수는 있거든. 요 X제곱 앞에 지금 1 곱해져 있는 거 맞지? 그리고 Y제곱 앞에 1 곱해져 있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우변 빵이란 말이라고. 어차피 우변이 빵이니까 양변에 얼마 곱할 수도 있냐? 2 곱할 수도 있고 3 곱할 수도 있고 4 곱할 수도 있단 말이야. 걔도 여전히 뭐인 거야? 원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x와 y에 대한 2차식이면서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어떤 상태에서만 원이 된다고. 같은 상태에서만 개수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놈 있다고. 3x제곱 플러스 3y제곱 그리고 플러스 9. 뒤에 거면 다 빵이라고 치자. 는 9. 이 새끼 보면 이 새끼 누구야? 라고 하지 말고 3, 3, 9 양변 누구로 나눌 수 있어? 3.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음삼 되는 거 맞지? 예, 완벽한 뭐야? 원이잖아. 그치? 중심의 좌표 몇 콤마면 0콤마요. 반지름 3이라고 하면 대가리 총 맞은 새끼. 반지름 얼마? 루트 3. 아시겠어? 요렇게 찾을 수 있다. 얘가 원이었잖아. 얘가 원이잖아. 맞지? 어떤 상황?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오케이? 얘 두 개가 다르면 기하에서 배우는 2차 곡선이 됩니다. 타원, 포물선, 쌍곡선. 오케이? 이런 놈들이 돼요. 어마어마하지? 막 제목 만들었는데 죽어버릴 것 같지? 그니까 기억해. 오케이? 타원 문제 풀 거 아니라면 얘 두 개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원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라스트 한 번. 조건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아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등장한 거야? 원래 x에 대한 완전 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서 널 만든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얘 따로 전개해서 만들어진 식이 너니까 이 새끼를 전개할 때 x랑 y가 곱해질 일이 절대로 없지? 이건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고 얘는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치? 절대로 그 식에서 x 곱하기 y 모양으로 생긴 항은 존재할 수 없답니다. 오케이? 왜 이 코멘트를 붙였냐면 얘가 나온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저 새끼를 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삭제시켜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문제에서 준 2차식에 이 항이 있을 거라고.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삭제시켜 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음? 자, 그래서 요 놈을 통틀어 어떤 2차식이 원이 될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갈게.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가지의 예제가 있거든요. 두 가지의 예제가 있는데, 자, 두 가지의 예제를 한꺼번에 풀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제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에다가 플러스 k는 빵. 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원이래. 그러면 얘가 원이 될 조건을 봐야겠죠. 자, 첫 번째 x, y에 대한 몇 차식이어야 된다? 2차식. 합격.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합격. 오케이. 그럼 세 번째 x, y 모양으로 x와 y가 곱해진 형태의 항은 존재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거 역시 뭐인 거야? 합격이지. 그치? 선생님 얘는 그럼 이대로 그냥 다 합격인데요. 그치? 그래서 원의 구성 요소가 확확 보이는 표준형으로 좀 돌려보도록 할게. 이거 중학교 때 하던 완전 제곱식이니까 갈게요. 자, x제곱과 마이너스 2x 그러면 요놈의 완전 제곱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따라옴. 근데 요 새끼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려면 뒤에 플러스 1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치? 그럼 있었다라고 내가 취급하고 묶은 거니까 뭐 해줘야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1 해주셔야 똑같은 거지. 됐냐? 자, 그러면 자 y제곱과 4y는 누구로 묶입니까? y 플러스 2로 묶입니다. 맞니? 근데 플러스 4 있어야 너로 묶이니까. 그치? 플러스 4 있었다라고 치고 뭐 해주면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4 해주면 똑같은 거지. 됐냐? 그러면 야 일단 얘네 두 개 완전 제곱식 얘네 두 개 완전 제곱식 다 했으니까 요쪽은 온전히 무슨 수? 상수잖아. 맞지? 우변으로 홍 넘겨버릴게. 홍 넘기면 5-k가 되는 것이 확실하죠. 오케이? 저런 놈이 누구다? 요런 놈이 누구다? 반지름의 제곱이다. 오케이?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그렇다면 반지름 자체도 선분이잖아. 근데 그 선분의 길이를 심지어 뭐 해놨어요? 제곱해놨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아스타라마이신 무조건 무슨 수일 수밖에 없겠다.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맞지? 그래서 요 새끼는 반드시 양수여야 하니 K값은 무조건 누구보다 작아야 함? 5보다 작아야 함. 오케이? 그래서 우리 K값의 범위는 5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용으로는 정수 K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보겠지. 정수 K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 물어보면 4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예제 풀어봤고 자 다음 예제 풀어보고 마무리하시죠. 다음 예제 풀어보시면 일단 자 그 모습이 x제곱 플러스 ay제곱 플러스 bxy. 선생님 밖에 누구 왜? 얘들이 수업이 7시라서 우리 50분을 하려면 5분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분 늦게 들어와도 돼. 지금 시작해. 빨놈이 이게 알아서 하면 되지. 자, 이와이 지금 바쁜데 지금. 플러스 C는 제로. 뭘 대단한 일이라고 넌 큰일 난 줄 알았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네. 뭐 막 학원에 불이 나서 이런 느낌으로 난. 자, 갈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 된대. 그러면 일단 조건부터 쓱 찾아가시는 게 맞겠지? 자, 보시면 일단 요 새끼가 원이기 위해서 x, y에 대한 2차식이어야 한다. 합격.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현재 x제곱의 개수 얼마야? 1이지. 그러면 a는 바로 나오는 거야. a 얼마? 1. 오케이? 어렵다.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나온다고 했지. 나온다 했잖아. 이 원의 방정식이기 위해서는 x 따로 완전제곱, y 따로 완전제곱식이니까 야, 그 완전제곱식을 전개할 때 이딴 놈은 절대로 나올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낚이지 말라고. 얘는 원이 되려면 없어야 되는 놈이라고.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대놓고 너네 낚고 있는 거야. 야, 얘 정의를 아는 새끼들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정의에 의하면 우리의 x, y는 나올 수 없음, b는 봐. 아시겠어? 그래서 A랑 B는 그냥 구해놓고 이제 뭐만 구하면 돼? C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저 문제랑 I야 어떤 문제야? 같은 문제잖아. 오케이. 요 새끼 1. 요 새끼는 없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완전 제곱식 처리하자. 선생님! X에 대한
1차항이 없는데 완전 제곱식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야 대가리 총 맞았냐? 그럼 x에 대한 1차식 없으면 얘가 그냥 완전 제곱식인 거잖아. 그지? 그렇지. 됐어? 아니야? 그러면 됐냐? 됐지? 자 그러면 자 얘는 완전 제곱식 너 뭐 만들 필요가 없고 어떻게 얘 두 개는 누구야? y 플러스 1의 제곱이지. 됐어? 그러면 플러스 1 필요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 가져다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하나 가져다 쓰면 두 개에서 한 개만 남겠죠. 됐어? 그러면 우리의 상수가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그치? 무조건 양수당당.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C는 반드시 누구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해서 A, B, C 이렇게 조건 구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 문제. 기본 문제에서 이런 정의 살려주시면 원방 뭐 어렵다 하지만 그냥 족밥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구상이 요 다음 페이지까지 좀 하려 그랬었거든요. 요 다음 페이지까지 하려 그랬는데 지금 몇 분이야? 56분이네. 아이 그만하자. 구질구질하게 뭘 더 하냐.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